대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일 시행되었던 2020년 9월 고2 모의고사 수학 해설 강의를 이제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1번부터 이제 모든 문항을 다뤄보긴 할 텐데, 이게 제가 촬영 강의하는 게 패드로 강의하는 거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어서 조금 낯설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큼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뭐 너무 오버된다 싶으면은 좀 고난도 문항은 제가 따로 나중에 처리하는 걸로 하고, 일단 조금 킬러 문제 제외한 문제 정도까지는 최소한 이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은 얘는 로그의 성질 문제죠. 그래서 밑이 10자리인 상용 로그고요. 얘 덧셈 하게 되면은 진수끼리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는 로그 100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값은 그냥 2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자. 2번 문제, 함수의 극한 문제입니다. 이거 3x제곱 더하기 2라는 요 함수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x가 1로 갈 때는 그냥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답은 그냥 1번, 5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죠, 바로. 3번 문제, 거듭제곱근 계산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마이너스 8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인 거죠.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4제곱 루트 81은 81이 3의 4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3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양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덧셈 해주게 되면은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코사인 3분의 2파이, 코사인 3분의 2파이 해볼까요? 각변환 한번 해볼까, 오랜만에? 얘는 코사인 파이 빼기 3분의 파이이고, 각 변환하게 되면은 이 녀석은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3분의 파이, 60도에서의 코사인 값은 2분의 1이죠. 그러므로 이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이때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질 때의 좌극한 값 해서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은 얘는 1을 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로 갈 때 우극한 값이라고 하면 x가 1보다 크면서 1에 가까워지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2를 향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과 2의 합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네, 3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죠. 중심각 크기가 4분의 파이이고 넓이가 8파이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묻고 있습니다. 부채꼴의 넓이는 이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세타가 라디안일 때, 그렇게 표현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넓이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심각 크기 4분의 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식은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4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요 넓이가 8파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이끼리 이렇게 소거하고 R제곱이 얼마죠? 64라는 거니까 이때 R 값은 8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6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렇죠?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로 수열을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은 전 항의 2배에다가 1 더한 거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 항이 31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두 번째 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전 항을 주고 뭐 다음 항 구하라든지 이렇게 내는데 좀 순서 바꿔서 내고 있습니다. 그럼 A2라는 녀석을 써보고 세 번째 항은 어떻게 정의되는 거지? 세 번째 항은 그 전 항의 2배에다가 1 더한 거니까 이 세 번째 항이 2A2 더하기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가 A3인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또 이런 녀석의 2배 한 거 더하기 1인 거니까 얘는 4A2 더하기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얘가 네 번째 항인데 이 값이 지금 3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4A2가 28인 거니까
A2는 7이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죠. 1이 아닌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 로그 2의 A라는 건 이렇게 뭐 3분의 3 로그 2의 A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각각 요 녀석은 밑자리에 있는 지수에, 요 녀석은 진수자리에 있는 지수에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로그 8의 A 세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로그 방정식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지. 요 B라는 녀석이랑 A 세제곱이랑 같다라는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로그 A의 B라는 녀석은 로그 A의 A 세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값은 3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간단하죠? 이어서 9번 문제 보시죠.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저런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다 A1으로 나눠버리게 되면은 세 번째 항은 공비 2개 남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4가 남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3R이 남겠죠? 공비 하나. 그래서 얘를 정리하게 되면은 R제곱 마이너스 3R 빼기 4. 요 녀석이 0이라는 건데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R 바 4랑 R 더하기 1. 공비가 양수라고, 모든 항 양수라는 건 공비가 당연히 양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R값은 4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때 네 번째 항분의 여섯 번째 항은 이게 나눠버리게 되면 이 여섯 번째 항이라는 게 네 번째 항으로부터는 공비 2개만 곱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약분이 가능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R 제곱을 구하라는 거니까 이 4에 제곱해서 16이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네, 이어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sin A분의 2는 sin B분의 3은 sin C분의 4. 이걸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얘가 사실 2R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이거는 불가능한데 최소한 이건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얘를 뭐 K라고 했을 때 sin A는 K분의 2 그리고 sin B는 K분의 3 그리고 sin C는 K분의 4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sin 값의 B는 그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의 B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 B가 2대 3대 4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녀석은 그냥 2, 3, 4짜리 쓰면 좋을 것 같아. 여기 2, 여기 3, 여기 4 이렇게 썼을 때 코사인 C라고 하면은 이런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C는 코사인 법칙에 의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거 분의 제곱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 더하기 9 마이너스 16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분모가 10이고요. 분자가 마 3이죠. 그러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이어서 1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첫째 항이 5분의 1이고 공 B가 양수인 등비수열 A인에 대하여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네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이 4배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은 자 볼까요? A 네 번째 항이 4배의 A2. 이거 양변을 A2로 나눠버리게 되면은 좌변 R제곱 남습니다. 그래서 R제곱이 4라는 거 알려주는 거고, 공비 양수라고 했으니까 제곱하여 4되는 양수값은 2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첫째 항이 5분의 1이고 공비가 2인 그런 등비수열은 일반항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N이라는 녀석은
5분의 1 곱하기 2의 n-1제곱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어떤 관계식이 주어져 있냐면 이런 시그마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좌변에 있는 시그마는 A라는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죠. 그냥 SN처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잘 이용해주면은 좌변은 공비 2-1분의 첫 번째 항 5분의 1이죠. 그리고 2의 한 개수가 n개인 거니까 n제곱 마이너스 1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녀석이 13분의 3 곱하기 시그마 요 녀석. 근데 그 A라는 수열이 등비수열이면은 제곱한 수열도 당연히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만들어 볼까? AN 제곱이라는 녀석은 25분의 1 나올 거고요. 요거 제곱하게 되면은 밑을 제곱해서 곱하기 4의 n-1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 형태도 보시면은 등비수열의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비가 4이고 초항이 25분의 4인 등비수열의 합 해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그래서 등식을 이렇게 세우면 되겠다. 13분의 3 곱하기 얘는 공비 4인 거니까 4-1분의 25분의 4 가로 열고 4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냥 공식인 거니까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약분이 가능하죠, 이렇게. 그리고 또 가능한 게 어딨지? 여기 이렇게 약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2의 n제곱 마이너스 1만 남는 거고 요 녀석이 분모가 5랑 13인 거니까 65분의 4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도 얘랑 약분이 가능하죠. 그렇죠? 얘가 합차로 2의 n제곱 더하기 1과 2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약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2의 n제곱 더하기 1이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틀린 게 있네요. 제곱하면 여기가 1이죠. 뭔가 이상한 것 같았어. 여기가 그냥 1입니다. 따라서 2의 n제곱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이 65인 거니까 2의 n제곱이 64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6번 곱하면 64가 됩니다. 그래서 n값은 6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과 2파이 사이에서 이 사인 함수에 대한 어떤 부등식이 나와 있다. 그럼 얘를 저희가 이제 치환해서 생각을 많이 하죠, 보통. sin x라는 대상을 t라고 치환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하면은 요 부등식은 이제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k 더하기 5 0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치환이라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보기 편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이 sin x라는 요 녀석이 0과 2파이에서 갖는 어떤 범위라는 게 있는데 그 범위를 얘가 보존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t 값은 사인이 0부터 2파이까지 사이에서는 마일부터 1까지 찍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t라는 녀석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라는 이 범위를 물려받아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요 t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풀면 될 것 같은데요. 주어진 범위 안에서 그러면 일단 2차 함수 표준을 고쳐봐야 되겠죠. 이 t제곱 마이너스 4t 이 녀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t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5k 더하기 1이죠. 네. 이 녀석은 꼭지점의 좌표가 2, 마 5k 더하기 1인 거고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고요. 일단 이 순간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t가 2인 순간이죠. 그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 2보다 더 왼쪽에 있죠. 그래서 상황이 이래.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뭐 1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그때 이 함수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얘가 어때야 된다고? 이 노란색 부분이 어때야 된다고? 0보다 커야 된다고 하고 있어. 그럼 뭐예요? 0보다 크다는 거는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가장 아래에 있는 가장 최소값, 요 값만 0 이상임을 만족하면 끝나는 겁니다. 왜? 얘가 최소값이면 나머지는 다 걔보다 큰 거니까 얘가 0 이상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자동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값이 1일 때인 거니까 1 대입하게 되면은 얘가 1 나오죠. 네, 오케이. 더하기 2라는 이 녀석이 0 이상인 걸로 그냥 끝난다. 따라서 K는 5분의 2 이하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최대값은 5분의 1을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 평면 위에 n,0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그런 원을 ON이라고 하자. 그리고 마이너스 1,0 지나고 ON과 제1사분면에서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AN이라고 한답니다. 자, 일단 중심 좌표가 n,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원. 그리고 그 n은 자연수죠, 지금. 자연수만 없나? 여기 자연수 있죠? 그러면 일단 원을 제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가 n인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y축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마이너스 1,0이라는 이런 점이 있어. 여기서 이 ON이라는 원에 접하는 접선 중 1사분면에서 접해야 되는 거니까 이 접선은 상황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녀석의 기울기, 이거의 기울기 AN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울기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이런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탄젠트 세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접선이 나오면은 뭘 해봐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중심과 접점을 이어서 수직 표시를 해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직각 표시하는 게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저는 탄젠트 세타가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요 거리 분의 요 거리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거리는 그냥 1 써주면 되는 거고 저희가 x 좌표 사이의 거리로 그 빗변을 정의할 수가 있죠. 이 n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요 탄젠트 값은 어떻게 쓰면 된다? 요 높이라고 할까요? 요 높이가 루트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1 빼는 거잖아. 그래서 요 녀석은 루트의 n제곱 더하기 2n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 분의 얘인 거니까 어차피 분자는 1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루트 n제곱 더하기 2n 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이런 an에 대하여 an의 제곱에 대한 시그마를 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따라서 an 제곱은 n제곱 더하기 2n분의 1인데 얘 이거 그냥 인수분해 바로 하자. 됩니다. 이런 녀석에 대한 5번째 항까지의 합을 지금 구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많이 나왔던 유형이니까 바로 부분분수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게 2가 나오고 그리고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런 녀석에 대한 5번째 항까지 합. 자, 얘가 1분의 1부터 5분의 1까지 나오죠. 그렇죠? 얘가 3분의 1부터 7분의 1까지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빠지는 게 생기죠.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야 되는 건 이거밖에 없어. 2분의 1은 밖에 꺼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남는 건 1분의 1과 2분의 1. 그렇죠? 여기서 더 추가로 빼야 되는 건 6분의 1과 7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 빼기 7분의 1 해주면 된다. 그래서 얘는 42로 통분 가능하죠. 2분의 1 42분의 1 얘가 42, 얘가 21, 63 얘가 7, 6이니까 빼기 13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 값은
2분의 1 곱하기 42분의 50이죠. 그래서 약분 가능합니다. 이렇게 는 42분의 15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다. 네,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13번의 정답은 3번이죠. 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14번. 영과 파이 사이에서 저 x에 대한 삼각 방정식의 모든 해의 합을 fn이라고 정의를 한대요. 그죠? 이런 방정식의 해는 분명히 n의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 주어진 범위 안에서요. 그래서 해의 합이 당연히 n에 대해 표현될 거고요. 이때 f2와 f5의 합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n이 2일 때인 거니까 첫 번째 해봐야 되는 거 n이 2일 때, 즉 sin 2x는 5분의 1 이걸 보죠. 0과 파이 사이에서 여러분들 sin 2x라는 녀석은 주기가 파이짜리인 거잖아. 한 주기 그냥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얘는 그래서 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이때 5분의 1이라는 상수 함수는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여기 y는 5분의 1. 그러면 저 주어진 범위 안에서 그 해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 합을 하게 되면은 대칭성을 이용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어차피 사인은 이런 축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두 개 더한 건 그냥 이 축의 두 배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만 더 심화시키면은 이 축의 두 배는 어차피 요 좌표랑 같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파이였다면 이것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이때 f2의 값은 그냥 2분의 파이라고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괜찮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n이 5일 때 f5라는 녀석은 우리가 이걸 풀어야 되는 거지. sin 5x는 5분의 1. 네, 이걸 풀어야 됩니다. 얘는 주기가 얼마짜리죠? 5분의 2파이짜리인가? 그러면은 저 0과 파이 사이에서 주기가 두 번 들어가고 한 번, 반번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좀 크게 그릴게요. 얘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두 번, 그리고 이렇게까지 반번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파이인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5분의 1이라는 라인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y는 5분의 1. 그러면은 할 거 또 뻔하죠. 얘 더한 거 가운데 2배. 얘 더한 거 가운데 2배. 얘 더한 거 가운데 2배.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뭐만 하면 됩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라인들만 잘, 대칭 축이죠? 얘네들만 잘 구하면 될 것 같아. 파이입니다. 자, 이게 각각 요 점이 5분의 파이, 요 점이 5분의 2파이, 요 점이 5분의 3파이, 여기가 5분의 4파이죠. 그러면 이 축이라는 거는 그 중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10분의 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얘네 중점을 하면은 얘는 2분의 파이가 됩니다. 또 이랑이 중점하게 되면은 얘가 5분의 9파이 나누기 2인 거니까 10분의 9파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려고 했었는데 왜 이렇게 했지? 이게 네, 상관은 없어요. 네. 그래서 다시 요 두 점 더한 건 얘 두 배에서 5분의 파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두 점 더한 거는 얘 두 배에서 파이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 두 개 나온 거 더한 건 얘 두 배에서 5분의 9파이 얘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F5는 얘 두 배에서 5분의 파이, 그리고 얘 두 배에서 파이, 얘 두 배에서 5분의 9파이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그죠? 그래서 세 개 다 합치게 되면 얘가 3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F5는 3파이다. 셈하게 되면 2분의 7파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5번 문제.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에서 정의된 저 fx가 로그 함수네요. 밑이 3짜리. 근데 마이너스 1대 함수값보다 1대 함수값이 더 크도록 만드는 어떤 모든 정수 m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죠. 자, 일단 f 마이너스 1 써봐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대입하면은 마 로그 마 m 더하기 5 이 녀석이랑 1 대입하게 되면은 로그 3의 m 더하기 5죠. 이 녀석이 얘가 더 커야 된대. 요거는 그러면 각각 마이너스 취하게 되면은 부동호 방향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얘를 푼다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얘가 3짜리였던 거니까 밑이 3짜리인 로그는 증가하는 거니까 값이 크려면 진수가 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m 더하기 5라는 좌변의 진수가 우변에 있는 진수 m 더하기 5보다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정리하게 되면 이때 m 값은 0보다 작다라는 이런 관계가 나옵니다. 근데 간과한 게 있죠. 저희가 뭘 해봐야 되는 거냐면 사실은 로그가 정의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 주어진 범위에서 일단 정의된다는 전제하에 이걸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의된다는 건 뭡니까?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자, 그럼 이 mx 더하기 5라는 이 녀석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녀석은 직선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얘가 0,5를 지나는 직선이죠. 0,5. 근데 기울기가 m짜리인 거니까 이 녀석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만약에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 되겠죠? 그럼 주어진 범위 마1과 1 사이에서 마1과 1 사이에서 최소값은 요 값이 됩니다. 요 값만 양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얘가 이런 식으로 음수라고 한다면 감소하는 이렇게 기울기 갖는다라고 하면은 최소값이 1일 때 같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종합하게 되면은 요 직선에 마이너스 1일 때 값이랑 1일 때 값이 각각 양수라는 게 일단 필요해요. 그래야 요 정의가 될 테니까. 네, 그래서 1 대입하게 되면은 m 더하기 5가 일단 양수여야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마 m 더하기 5도 양수여야 하는 거야. 주어진 범위, 일단 로그가 정의되도록 하는 이런 범위 내에서 이걸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m값이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그래서 마이너스 5. 얘는 m값이 5보다 작다. 그래서 지금 얘 사이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사이 안에서 이걸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0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이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마4, 마3, 마2, 마1 4개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15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시죠.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네 일단 제가 다시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잘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림과 같이 한 면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ABC. 일단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래요. 한 면의 길이 1짜리랍니다. 여기 1, 여기 1. 두 개만 하죠. AB의 연장선과 AC의 연장선 위에 AD랑 CE가 같아지도록 두 점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와 그리고 요 길이 같아지도록 이 C랑 E를 잡은 거죠. D랑 E를 잡은 거죠. 그죠? 이때 DE의 길이가 루트 1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루트 13. 이때 삼각형 BDE의 넓이, BD는 요겁니다. 요거. 요 넓이의 값을 지금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요 문제는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둘이 같다라는 게 나왔으니까 그 정보 이용해야 되겠지. 그래서 저는 요 길이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요 길이를 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 AD가 x 더하기 1인 거니까 요 CE도 당연히
x 더하기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괜찮죠? 그리고 정삼각형이라는 정보를 통해서 주어진 각, 여기가 60도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3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뭐 하려고?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죠. 각 주어져 있고 변 이렇게 해서 이 어떤 두 변이 다 x라는 한 문자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으니까 방정식이 나오겠다. x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풀면 무조건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네, 해보겠습니다. 이 13, 여기 제곱 13이라는 녀석은 각각 둘러싸고 있는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 여기가 x 더하기 1이죠? 더하기 얘가 x 더하기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두 변의 곱 그리고 코사인 끼인각해서 3분의 파이에 대한 코사인 값은 2분의 1 되죠.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 쓸 수 있습니다. 약분이 가능하죠. 이렇게. 요 녀석은 이거 제가 바로 할게요. 여기서 2차 함계수 1 나오고 여기 1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래서 x제곱 1차 함계수가 잘 보시면 여기서 2가 나오고 여기서 4가 나오고 여기서 3을 빼야 되거든. 2, 4, 6에서 3 빼는 거니까 3x가 되겠죠. 여기 3x 상수항이 여기서 1, 여기서 4 그리고 여기서 2 나오는 거니까 1 더하기 4, 5에서 2 뺀 거니까 3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x제곱 더하기 3x 마 10 요게 0이라는 거고요. 인수분해 가능하다. x 더하기 5와 x 마이너스 2도 그러면은 x가 지금 저희 길이 요소 잡았던 거잖아. 2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죠? 이 길이가 2가 된다. 여기는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문제가 거의 끝났어. 여러분들 어떻게 볼 거냐면은 이 색칠되어 있는 요 라인 한 번 더 흰색 그리겠습니다. 요 라인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이랑 전체 삼각형 요 A, D, E 요 삼각형을 보면은 높이는 똑같죠. 밑변이 3분의 2배 관련이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얘가 BD죠. 요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의 밑변만 3분의 1이 줄이게 된 거니까 삼각형 ADE 이 넓이에 곱하기 3분의 2배 해주면 된다고. 괜찮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ADE 삼각형은 우리가 구하기 되게 편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의 길이 구했고 변의 길이 구했고 각 주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이 변이 3이고 4인 거니까 변 3, 4 곱하기 코사인 사인 끼인각 해야 되는 거죠. 3분의 파이에 대한 사인은 2분의 루트 3 내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3분의 2 하라며. 그렇죠? 그러면 약분 그래서 값은 2 루트 3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 여기 있네요. 2 루트 3 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어서 넘어가죠. 17번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이 주어져 있습니다. 정수라는 조건은 되게 강력해요, 여러분. 정수. 이런 등차 수열이 다음 조건 만족한다. 7번째 항이 37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시그마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얘를 s에 대해 돌려놓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보통 sn 이렇게 많이 표현하니까 이 좌변에 있는 녀석이 sn인 거고요. 우변은 13번째 항까지 합인 거니까 S13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지금 S13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걸 만족한다는 건 n이 어떤 걸 가져와도 1, 2, 3, 4, 5, 6, 7 어떤 걸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얘가 가장 크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최대값입니다, 얘가. 자, 그럼 등차 수열을 더해서 만든 이런 S라는 녀석이
S13이 최대라는 건 값이 일단 한번 생각해보자. 공차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요. 점점 커지겠죠. 그렇죠? 우리가 몇 번째까지 합이 가장 크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항보다 하나 더한 그 한 가지 합이 더 클 테니까 얘기할 수가 없어. 당연히 공차 음수여야 되겠죠. 그 말은 뭐냐면 37에서 이제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0 전후의 어떤 값을 찍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양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커지는 건 맞지만 음수가 한 번이라도 더해지는 순간 작아지게 돼요. 즉 무슨 말 해주고 싶은 거냐면 여기까지가 13번째 항이랑 관련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언제더라? 모의고사에서 이런 거 묻는 문제가 나왔어가지고 만약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거 정리는 하고 가자. 그래서 저는 요게 13번째 항이지 않을까. 마지막 13번째 항? RD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지막 양수.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음수 되는 거. 근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제가 수열 잡아볼게요. 만약에 10, 8, 6, 4, 2, 0, 2 이렇게 2씩 작아지는 수열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라고 얘기하냐면 5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라고도 할 수 있지만 6번째 항까지 합 똑같잖아. 그렇죠? 0은 더 하나 만화인 거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13번째 항이 이렇게 0보다 큰 양수, 마지막 양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0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짚어야 될 것 같아. 정리해보면은 어쨌거나 그 다음 항은 이 녀석은 무조건 음수여야 된다. 음수여야 된다. 즉 이걸 통해서 13번째 항 A13이라는 녀석은 양수거나 0이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고 14번째 항은 음수가 되어야 한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괜찮으시죠? 그럼 13번째 항 어떻게 만들어? 7번째 항으로부터 공차 6개만큼 더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37 더하기 6D 요게 0 이상 얘는 37 더하기 7D 요게 0 미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D라는 공차는 마이너스 6분의 37 이상 그리고 여기서는 D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7분의 37 미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만족하는 D값은 얼마죠? 얘가 마 6이 되나요? 네, 그래서 공차는 마이너스 6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수니까. 자, 근데 아직 안 끝났다. 이때 절대값 취한 AN의 절대값 취한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21번째 항까지 합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절대값 A, 이거 벗기자. 여러분들 어차피 13번째 항이 마지막 양수인 거니까 13번째 항까지는 그냥 벗겨질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A1 더하기 그 다음에 14번째 항부터 음수여야 되는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 실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A21 이렇게 일반항을 찾아볼까요, 여러분? 일반항. 근데 일단 요거는 간단하게 나오겠다. 제 생각에는 간단하게 나오네요. 등차 중앙 성질을 쓰면은 첫 번째 항이랑 13번째 항 그 사이에 7번째 항이 있죠. 그렇죠? 그럼 얘 7번째 항이 13개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13 곱하기 7번째 항이 37죠. 네.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같은 방법을 해볼까요? 얘는 중간에 있는 항이 없네. 그러면은 14번째 항이랑 21번째 항만 따로 구합시다. 14번째 항은 뭐였습니까? 이 37이라는 이 녀석으로부터 공차를 7개 더한 거니까 더하기 마 42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5가 나오겠지. 그리고 21번째 항은 또 얘로부터 추가로 공차 7개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41을 해야 됩니다. 이거로부터. 그래서 마 47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녀석은 이거 어차피 마이너스 더하기 바꿀게요. 더하기 해서 더하기 2분의 14번째항부터 21번째항까지는 8개가 있죠. 8 곱하기 앞에 거랑 뒤에 거 더하는 거 52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 약분 가능하죠? 13 곱하기 37 그러니까 370 더하기 111인 거니까 481이죠. 그래서 481 더하기 얘가 뭐야 208인가요? 그래서 더하게 되면은 689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네, 17번 정답은 5번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풀어봤고요. 이어서 1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어우, 오, 길다. 자, 지금 이거 녹화 촬영도 하고 있지만 사실 앞에서 그 유튜브 라이브도 하고 있는데 네, 여기가 댓글이 안 날려서 좀 혼자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자, 일단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18번 2보다 큰 실수 t에 대하여 y는 2의 x제곱과 요게 만나는 점을 각각 a와 b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두 곡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c, d라 하자 해서 이게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요 점이 c예요. 그리고 요 점이 d입니다. 네, 그래서 옳은 것만을 문제로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죠. 자, 일단 c라는 녀석은 요 2x제곱의 y 절편인 거니까 요 y값이 1인 거니까 높이를 그냥 1이라고 하죠. 여기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길이가. 자, 그리고 d라는 녀석은 요 함수의 y 절편인 거니까 x에 0 대입하게 되면은 어차피 1 되는 거니까 마1 더하기 t잖아. 그래서 요 길이가 마1 더하기 t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야? c와 d 사이의 거리는 요 거리는 위 마1 더하기 t에서 1 빼게 된 거니까 t-2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AC랑 DB의 길이가 같다고 지금 묻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일단 교점 나왔으니까 사실은 같다라고 놓아 볼 필요 있습니다. 일단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써볼까요? 2의 x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의 x제곱 더하기 t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일단 푸는 방법은 지수 방정식 푸는 방법 뭡니까? 일단 그 정리해가지고 2x제곱 t라고 치환해가지고 k라고 치환해가지고 할 거 아니야. 여기는 t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써보게 되면 제가 정리를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얘를 k라고 한다면 얘 마이너스 k분의 1인 거잖아. 그래서 요 식은 k제곱 마이너스 t 곱하기 k 더하기 1은 0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여기서의 두 근의 곱은 뭐 k1이랑 k2라는 어떤 근이 나왔다고 했을 때 두 근의 곱은 이렇게 쓰게 되겠죠. k1 곱하기 k2. 근데 이 개수의 관계에 의하면 1 나옵니다. 그렇죠? 1이에요. 근데 이 k1이라는 값은 사실 원래 돌려놔야 되는 거야. 요게 곧 요 방정식 해인 게 아닙니다. k라고 치환했을 때 그 녀석이 해인 거지. 사실 x에 대해 돌려놓게 되면은 요 녀석을 2의 x제곱이 k1이 되도록 하는 어떤 x를 x1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2의 x1제곱 얘기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맥락으로 얘는 2의 x2라고 얘기할 수 있어. 요 x1과 x2가 사실은 주어진 방정식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지수끼리 더해. 요 값이 1이 나왔다는 건요. 지수가 당연히 0이어야 되는 거죠.
뭡니까? 따라서 x1 더하기 x2가 0이라는 건 마이너스 x2 이런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x1과 x2가 뭐야? 요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죠. 요 점이랑 요 점. 그죠? 자, 그러면은 두 점은 서로 어떤 관계다? 대칭된 관계다라는 걸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를 그냥 요 양수값을 제가 A는 안 나왔지? 여기 A라고 하자. 여기는 마이너스 A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야? AC라는 선분의 길이와 DB라는 선분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먼저 C랑 D 좌표를 표현해 볼까요? 여기다가 C라는 녀석은 Y좌편이었죠? 0,1 그리고 D라는 녀석은 또 Y좌편이었죠? 길이가 T-1인 거니까 0,T-를 쓰겠습니다. A라는 녀석은 X좌표가 마이너스 A입니다. 이거를 어디다 대입할 거냐면 여기다 대입할 거야. 그래서 A라는 녀석은 마 A, 2의 마 A제곱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은 X좌표 A일 때 얘를 또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A, 2에 이렇게 나와. B라는 녀석이. 자, 그러면 AC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될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X좌표 사이 거리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사이의 거리의 제곱. 그죠? 내가 이거를 얘를 여기다 대입하지 말고 A일 때 여기다 대입했어야 되는데. 그죠? 여기 대입한 거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잘 보세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A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지수는 뒤집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A제곱. 그러니까, 공간이 좀 모자라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2의 A제곱 더하기 T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Y좌표예요. 네. 괜찮죠?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AC의 선분의 길이를 구할 때는 AC 요 녀석은 A의 제곱이랑 그리고 얘와 1 사이의 거리의 제곱 해서 1 플러스 2의 A제곱 마이너스 T 요거의 제곱이 들어갑니다. 요 제곱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BD도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보시면은 X좌표 사이 거리가 A죠. 그래서 A제곱 나오고 Y좌표 사이 거리가 얘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안 쓸게요. 결론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 맞는 거고. 자, 그래서 저희는 결론이 어디까지 난 거냐면은 요 AC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라는 것까지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같다라고 하면은 이걸 통해서 AD라는 선분의 길이와 CB라는 선분의 길이도 같다는 걸 추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변 같다. 이거 평행사변형 되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얘는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한다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할 거는 이렇게 긋게 되면 이게 중점을 지난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얘기한 거를 잠깐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은 일단 요 높이가 뭐였지? T-1이었거든? 요 높이가 1이야. 근데 A와 B를 이은 요 대각선이라고 하죠. 요 녀석이 뭘 지난다고? 1과 T-1의 중점을 지난다는 겁니다. 2분의 T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요 높이가. 그렇죠? 자, 이때 디귿에서 묻고 있는 걸 보겠습니다. 삼각형 ABD의 넓이랑 삼각형 AOB의 넓이의 어떤 B에 대해서 묻고 있죠. 삼각형 ABD라는 녀석은 파란색 마저 그릴게요. 요 녀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요거. 그 다음에 삼각형 AOB는
주황색 가져와서 이렇게라고 볼 수가 있어. 얘네 둘 사이 어떤 넓이의 비를 지금 묻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죠. 얘는 높이가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요 거리가 높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뭐 밑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넓이를 표현함에 있어서 우리는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가 지금 똑같다는 거죠. 나머지 높이, 밑변 삼게 되면은 높이에 대해서만 넓이가 좌우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삼각형 ABD의 높이는 요게 밑변이라고 하면은 요 길이가 높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분홍색으로 요 길이. 그렇죠? 얘는 뭡니까? 요 길이는 t-1에서 여기 2분의 t를 빼게 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t-1인가요? 그리고 흰색으로 요 높이는 2분의 t가 되는 거야. 이거는 2분의 t. 그러니까 삼각형 ABD의 넓이는 이거의 몇 배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이 주황색 부분의 몇 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분의 4배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넓이를 표현함에 있어서 밑변 똑같고 곱하기 2분의 1 해야 되는 건 똑같고 높이만 지금 좌지우지 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몇 배에 해당하는 건 2분의 t 분의 2분의 t-2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값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디귿이 맞는 거예요. 네, 디귿 맞으니까 기억니은 디귿 5번이 골라주면 되겠죠.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얘를 일단 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그럼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죠. 자, 보시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일단 요거는 구조를 좀 보셔야 돼. 함수의 요 식 형태를 보고 나서 y는 2의 x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이랑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랑 얘 어떤 관계인지 일단 더하기 t는 무시하고 얘네 둘은 그 원점 대칭 관계이죠. 원점 대칭 관계. 그렇죠? 점대칭 관계라는 거야. 근데 지금 얘가 더하기 얼마만큼 움직였어? t만큼 움직였어. 대칭 관계에서 위로 조금 올라간 것 뿐입니다. 점도 똑같이 움직일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점이 똑같이 t만큼 움직이는 거 아니고 그 절반만큼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얘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자. F랑 G가 원점 대칭 관계라는 건 모든 X에 대하여 X에서의 함수값, F의 함수값이랑 G에서의 마이너스 X에서 함수값이랑 더하면 0이 되거든. 이런 관계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보면 어떠냐면은 요 녀석이랑 얘랑 더하면 얼마 되는 관계? 다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얘를 fx라고 해보죠. 얘를 fx, 얘를 gx라고 해보자. fx 더하기 g의 마이너스 x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fx 더하기 g의 마이너스 x 하게 되면은 얼마 돼? 네, t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해석해보면은
좌표 평면 위에서 x축으로 x축으로 x만큼 떨어지는 점에서의 f의 함수값이랑 여기 어떤 함수값이랑 그리고 g의 x축으로 마이너스 x만큼 떨어져 있는 점에서 함수값이랑 더하면 무조건 t라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더한 거 나누기 2는 2분의 t라는 거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더한 거 중점에는 두 수의 중점에는 항상 2분의 t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여기 2분의 t라는 점에 대해서 0,2분의 t 대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 이 식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 식을 보고 나서 두 함수는 0,2분의 t 대칭 관계다라는 거를 파악하면 너무 좋겠지. 그러면 얘가 뭐야? 요 점이 요 점이 어떤 y축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해 대칭시키면 얘가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에 중점에 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거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칭성 이용하면은 요 점이랑 요 점도 당연히 얘에 대해 대칭 관계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사실 기억, 니은, 디귿이 이거 안 그리고도 그냥 바로 풀 수가 있어요. 식 같은 거 하나도 안 쓰고. 네, 이렇게도 해결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학원 수강생들한테는 18번 이거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나오면은 일단 풀어보고 모르겠으면 그냥 기억, 니은, 디귿 찍어라 라고 했는데 다행입니다. 제가 오늘 답안 올라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제가 풀어보기 전까지 조마조마했었는데 풀어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맞아서 듣기로는 꽤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찍어가지고 다행이죠. 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죠. 글씨가 조금 작을 것 같은데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잠시만요. 자, 마저 보죠. 1과 100 사이의 실수 t에 대하여 0,t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이 지수함수와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x축의 수선해발 내린 그 점을 q라고 하겠대. 또 마찬가지로 2t짜리인 게 만나는 점 b라고 하고 있고요. 수선해발 떨군 걸 s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이때 어떤 사각형을 얘기하고 있냐면 y축을 내렸구나. 그래서 이런 점들도 있구나. 삼각형 먼저 ABRP 이 사각형 넓이를 FT라고 하는데 ABRP 제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넓이를 FT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AQSB 이 넓이를 주황색으로 그리게 되면은 그래서 이 넓이를 지금 GT라고 하고 있어. 이때 GT분의 FT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T의 값의 곱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거는 간단하죠? Y값이 T래.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얘가 Y는 2의 X제곱이에요. 얘가 T가 되도록 하는 X값은 로그 2의 T죠? 마찬가지로 T값, 얘가 2T가 되도록 하는 X값은 로그 2의 2T가 됩니다. 둘은 어떤 관계야? 둘은 빼면 로그 2의 2, 1 되는 거죠. 이 길이가 1입니다. 그럼 GT는 뭐야? 이거 사다리꼴, 둘 다 사다리꼴인데요. 얘는 뭡니까? 그냥 얘랑 얘 더하는 거 나누기 2만 하면 되겠네. 어차피 곱하기 높이는 의미가 없으니까. GT 바로 하자. 2분의 얘가 높이가 T랑 2T인 거니까 3T가 됩니다. 그리고 FT는 뭐야? 얘 지금 밑변, 아랫변, 윗변이라고 하죠. 높이가 여기가 T죠. 그러면 아랫변이
윗변이 더한 거 나누기 2 곱하기 t죠. 그래서 2분의 t 곱하기 얘 더한 거는 진수끼리 곱하면 되는 거니까 로그 2의 2t제곱이라고 하죠. 그래서 gt분의 f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약분이 가능하죠. 2t, t. 그래서 요 녀석은 3분의 1의 로그 2의 2t제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값이 뭐가 되어야 한다고? 자연수가 되어야 한다고. 그러면은 뭡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녀석은 3의 배수가 되어야 하는 거죠. 3의 배수. 얘가 3의 배수라고 하는 건 이 2t제곱이 2의 3의 배수꼴이어야 돼. 즉 정리하게 되면은 2t제곱 2t제곱 얘가 3의 배수 2의 3k꼴이어야 되는 거죠. 3k꼴 3의 배수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이걸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은 풀어봅시다. k 자연수예요. 그러면 이 t제곱은 2의 3k-1제곱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야? t가 1과 100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거 만족하는 어떤 t가. 그래서 k 값은 자연수였던 거니까 자연수는 되게 좋죠. 대입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래서 k가 1일 때 먼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얘 뭐야? t제곱이 2의 제곱인 거니까 t는 2가 되겠죠? 요 범위에 있습니다. 두 번째. k가 2라고 하면은 t제곱이 2의 5제곱인 거니까 t는 2의 2분의 5제곱이죠. 그래서 t는 4루t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4루t도 아직 여기 한참 모자라죠. 범위에 부합합니다. 3번. k가 3일 때 여기가 2의 8제곱 되는 거고 t제곱이 2의 8제곱이라는 건 t가 2의 4제곱이라는 거니까 16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k가 4라고 한다면 이때 대입하게 되면 2의 2분의 11제곱 되나요? 그렇죠? t값이 2의 2분의 11제곱. 그다음에 5 일단 요게 만족하나? 요거는 제곱하면 121이죠. 뭔 소리야? 다시 제곱하면 2의 11제곱이죠. 제곱하면은 2의 11제곱이 2048인 거니까 걔는 루트 취해봤자 뭐 40이랑 50 사이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죠? 한참 모자랍니다. 5번. k가 5라고 하면은 이때 t값은 2의 7제곱 나와요. 128이죠. 여기서부터 안 되겠다. 그래서 4개만 가지고 뭐 해야 돼? 모든 값에 곱을 구하는 거니까 곱해주면 되겠네요. 아, 근데 이게 다 뭐야? 그 거듭제곱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가 1개, 여기는 2분의 5개, 얘는 4개, 얘는 2분의 11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총 몇 개죠? 어차피 이거 뭐야 등차수를 이루고 있는 거니까 둘이 더하는 거에 2배 하자. 그러면 5 더 2의 13제곱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19번의 정답은 3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근데 충전이 안 되고 있었어. 됐다. 오케이.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아, 뭐야. 문제가 기네요. 이게 여러분들 보이실지가 참 의문이네. 아, 이거 쓸 거 많은데 제가 한번 봤었는데 보겠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저 시그마에 관한 등식이 성립함 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수학적 귀납법은 증명 방법이죠.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관계식, 등식 혹은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고 싶을 때 이런 증명법을 사용하죠. 첫 번째 자연수에서 성립하는 걸 먼저 보여야 합니다. n이 1일 때라고 하면은 각각 하게 되면은 그냥 이거 S1만 구하겠습니다. S1이 n에다 1 대입하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2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k-1제곱 곱하기 k분의 1이야. 그래서 k 먼저 이거 1 넣게 되면은 얘는 어차피 0제곱 1이죠. 네, 1. 그리고 2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에 1제곱 되는 건 마이너스 9 생기고 2분의 1. 그래서 요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가에 들어갈 녀석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어떤 자연수 m이라는 자연수에 대해서 요 스타라는 요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이게 귀납법의 두 번째 스텝이죠. 그러면 이런 걸 확보할 수가 있어. sm이랑 tm이랑 같다는 걸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sm 플러스 1이라는 건 이렇게 쓰고 있대요. 여기 이거 sm 플러스 1은 sm 플러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 사실은 그 어떤 수열의 m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은 n번째 항까지 합에다가 마지막 m 플러스 1번째 항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여야 되는 거야? 저 s라는 수열에 걸려있는 요 수열에 m 플러스 1번째 항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얘가 뭐야? 아, 문제가 있다. 여기 또 까다로운 게 있네요. S라는 수열이 그 SN이 그 n번째 항까지 합이 아니라 2n번째 항까지 합을 얘기하고 있네. 젠장, 그쵸? 그래서 Sn 플러스 1은 2n 플러스 2번째 항까지야. 그러니까 이 번호가 곧 마지막 번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게 좀 까다롭네요. 자, 어쨌거나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Sn 플러스 1은 어떤 걸려있는 이 수열에 대해서 첫 번째 항부터 2n 플러스 2번째 항까지 합니다. 2n 플러스 2번째 항. 얘는 2n번째 항까지예요. 그럼 뭐가 남아? 2n 플러스 1번이랑 2n 플러스 2번 남겠죠. 이런 수열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아마 2n 플러스 1번째 항인 것 같아. 분모가 이렇게 2n 플러스 있는 거 보니까. 저희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2n 플러스 2만 잘 넣어주면 되는 거야. k에다가 2n 플러스 2 넣게 되면은 여기가 2n 플러스 2라고 하면은 여기 2m 플러스 1 남거든? 홀수죠.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에 들어갈 녀석은 일단 마이너스 취해주고 분모에다 2m 플러스 2 넣어주면 되는 거죠. 2m 더하기 2분의 1. 요게 나에 들어갈 녀석이 됩니다. 그렇죠? 요게 가였죠? 자, 그 다음 이어서 보자. 또 뭐 해야 돼? tm 플러스 1은 tm 더하기 다 더하기 요거라고 하고 있는데 자, t라는 녀석은 이게 또 까다로워요. 왜냐면 이 t라는 수열의 아래 첨자가 그냥 항 번호만 결정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수열까지 결정을 짓거든. 여기. 그쵸?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얘는 몇 개 나열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볼까? 얘가 tm인 거죠? t m 플러스 1이라는 건 이제 시그마 표현하게 되면은 이 녀석은 k는 1부터 m 플러스 1까지 얘가 m 플러스 1 더하기 k분의 1이야. 맞죠, 여러분? 그럼 이거 일단 전개 어떻게 합니까? k 자리에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전개하죠. 그럼 이 녀석은 1 넣게 되면은 2 더하기 k분의 1 플러스 3 더하기 k분의 1 플러스 해서 m 플러스 1까지 넣게 되면은 얘가
2m 플러스 일단 하나 전 거 넣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선이어서 좀 안 예쁜데 이해는 되실 것 같아. 괜찮죠? 반면에 tm 여기다 쓰겠습니다. tm 이 녀석은 전개 바로 할게요. n자리 m 들어갔다 생각하고 여기 1 넣게 되면 m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m 넣게 되면 m 플러스 m분의 1까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나 뭐야? k도 넣어야 되는데? 바보다. 여기다 k 넣었어야 되는데 m 플러스 2죠? 여기가 m 플러스 3이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지금 썰 때 잘못 썼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 tm 플러스 1이랑 tm이랑 관련이 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긴 또 왜,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여기에 tm 플러스 2분의 1부터 어디 일정 부분까지는 m 플러스 m까지 얘가 m 플러스 m 플러스 1인 거잖아. 딱 직전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요 값은 이거랑 똑같죠. 그럼 얘를 tm에서 얘 뺀 거라고 얘기해 주면 좋겠네. 오, 대박. 그래서 요 녀석을 tm 빼기 m 플러스 1분의 1 써주면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다에 들어가는 게 아마 요게 되겠죠. 나머지는 이게 똑같다 보니까. 그래서 요 다에 들어가는 게 요 녀석이다. 요게 다다. 해주면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가나 다에 들어가는 걸 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a라는 수는 가에 알맞은 수였던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맞죠? 왜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이거 플러스 2분의 1이잖아. 어우 실수 엄청 많아. 그래서 a 2분의 1이고요. 그리고 나에 들어가는 거를 f라고 했을 때 f14는 마 30분의 1이죠. 자, 이거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a 2분의 1 더하기 f14가 마 30분의 1이야. 그리고 g5가 5 대입하면 마이너스 6분의 1 되네. 약분 가능하죠. 이렇게 더하기 바꿔주고 2분의 1 더하기 5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2분의 1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좋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거 시간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 21, 29, 30은 따로 제가 뭐 태블릿으로 찍던지 해서 처리를 할게요. 네, 여기는 21번이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어렵지가 설명하기 이거 힘들다. 이게 설명하기가 까다로워서 너무 지금 이렇게 공간도 좀 협소하고 잘 안 보이고 막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따로 처리하겠습니다. 나머지 빠르게 볼게요. 22번 문제 지수법칙. 제가 학원 수강생들한테 지수법칙 1번에서 나온다고 했었는데 단납형 1번에 나왔네. 한 소리 할 수도 있는데 자, 얘가 3의 제곱이죠. 그래서 3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거의 말제곱인 거니까 이렇게 지수법칙이 보장해 주는 거고 뺄셈 해주면 되겠죠. 3의 제곱. 그래서 이 값은 9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23번 x, 7, y, 13이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등차수열. 등차 중앙 마구잡이 써주면 되겠죠. 7, 13 사이에 y 있으니까 얘는 10이 되길 것 같고 공차 3인 거 보이죠? 4가 됩니다. 4 더하기 20 해주면 이 값은 24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23번 풀어봤고요. 이어서 24번 문제, 25번 문제 보도록 하죠.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이런 시그마, 이게 5번째 한까지다. 이게 안 보이네. 6번째 한까지. 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여러분들. 자, 먼저 처리하고 싶은 거는 여기 2배 있는 거슬리지. 그래서 약분시켜서 얘는 28이라고 하자. 그러면
AN 빼기 BN이라는 수열에 첫 번째 항, 다섯 번째 항까지 합 이 11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 항까지 합 이 값이 28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수열의 다섯 번째 항까지 합, 얘는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의 똑같은 수열에 대해서. 그러면 그 차하게 되면 여섯 번째 항만 남게 되겠죠. 따라서 여섯 번째 항 빼기 여섯 번째 항. 여기서 이 뺀 거 18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24번의 정답은 18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문제.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인 각 세타에 대하여 탄젠트 세타가 마 3분의 4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이렇게 해볼까? 어떤 동경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요 각 세타에 대해서 어떤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녀석의 x좌표분의 y좌표가 탄젠트라고 정의하는 거죠. 근데 걔가 지금 이 비율이라고 하면은 요 길을 마3 요 좌표 마3이라고 하고 여기를 4라고 하면은 반지름 길이 5짜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사인 값은 반지름분의 y좌표로 표현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5분의 4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x좌표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됩니다. 그러면 이건 각변환에 의해서 마이너스 사인 나오죠? 마이너스 5 사인. 얘는 그냥 사인이네요. 더하기 14인.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5 사인 세타만 구하면 돼. 그렇죠? 더하면 이거 14인인 거니까. 그다음에 얘가 뭐야? 4죠 그냥. 그래서 24번, 25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26번 보겠습니다. 저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이 그래프와 일치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써봐야 되겠지. y는 5의 x 이 녀석을 x축 a, y축 b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y는 5의 x 마이 a 제곱 더하기 b 일 수가 있어. 근데 이 녀석이 뭐랑 똑같다고? 얘가 9분의 1 곱하기 5의 x 마이 제곱 더하기 2. 그러니까 이게 일치한다는 건 모든 x에 대해 똑같다는 거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상수 얘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b는 2야. 그리고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모든 x에 대해 똑같은 거니까 x에다가 그냥 0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0 대입하게 되면은 5의 마 a 제곱 요 녀석 얘랑 여기다 0 대입하게 되면은 9분의 1 곱하기 5의 마 1 제곱 5분의 1 되는 거죠. 뭐야 그러면 각각 역수 취하게 되면은 5의 a 제곱이 되겠죠. 역수 취하면 얘가 45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의 a 제곱과 b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5의 a 제곱 45랑 b2를 더하게 되면은 47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26번의 정답은 47입니다. 네, 그 다음에 27번 문제.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 중심각 크기가 2분의 3파이인 부책 2분의 3파이? 그러니까 요게 2분의 3파이라는 거겠죠? 요게 여기 직각이겠다. 그죠? 호 BA. 여기 점 P. 이게 여기가 지금 A예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B예요. 호 AP. 요거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 위에 점 어떤 P를 잡았대. BAP의 가계 크기가 6분의 파이가 되도록 요 가계 크기가 6분의 파이가 되도록 잡았답니다. 그리고 B에서 요 선분 AP에 대한 손해발 요점을 H라고 하고 있고 수직이죠. 이때 OH라는 녀석의 제곱을 구하라고 합니다. 요 길이. 요 길이를 구해야 돼.
이게 뭐지? 먼저 그래, 부채꼴이 중심각 크기가 2분의 3파이짜리인 거니까 얘가 직각인 거 정보 얻었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 됩니다. 반지름 길이가 얘가 2짜리였기 때문에 2이면 요 길이가 2루트2가 되겠지? 그래서 2루트2 쓰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게 수선해발이야. 그러면은 너무 다 그리면 안 되니까 요 삼각형 봤을 때 얘가 직각 삼각형인데 6분의 파이라는 게 있잖아요. 30도죠. 2대 1대 루트 3 비율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의 절반짜리가 요 길이, 그러니까 루트 2가 되겠고 여기에 루트 3배 한 개, 여기가 루트 6대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루트 6. 그렇죠? 여기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뭘 봐야 되지? 제가 헬프를 요청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혹시? 여기서 뭐 해야 되죠?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얘가 내가 빼먹은 게 뭘까? 혹시 지금 도와주실 분 안 계신가요? 잠깐만, 내가 정보를 뭘 빼먹었을까? 수선해발 떨궜고 그 다음에 루트 6이고 얘를 이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도 안 계신가? 요? 제가 잠깐 풀었던 걸 참고하겠습니다. 잠깐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오! 맞다. 내가 이거를 주의하려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까먹었네. 진짜. 이거 써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렵다. 맞아. 요게 이렇게 했을 때 요 삼각형이 원에 내접하고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원은 삼각형의 외접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인 법칙 써주게 되면은 삼각형 ABD에서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 이거 분의 BD의 길이 BP죠? BP 이 길이가 외접원의 지름이 나와야 돼. 4가 돼야 되는 거죠. BP의 길이가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2라는 걸 저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은 또 뭐 할 수 있어? 이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이 길이는 루트 2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이 아니라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2랑 루트 2 삐따 써주면 루트 2인 거 알 수 있죠. 여기까지 확보했어. 그 다음에 저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저 OH의 제곱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이 삼각형을 봐야 될 것 같아. 이 삼각형. 그렇죠? 그럼 얘를 표현할 땐 얘를 이제 이용하려면 지금 요 길이 루트 6 주어졌어요. 루트 6 구해놨죠, 저희가. 그리고 요 반지름의 길이 주어져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 사이 끼인 각에 대한 어떤 코사인 값이 필요하죠. 그렇죠? 제가 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 필요해. 그래야 OH 제곱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뭘로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얘가
연장하게 돼서 이게 지름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지름 그리고 원위의 점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저 세타에 대한 빗변분에 맞닿아 있는 변에서 코사인 값을 얘기할 수가 있어. 빗변이 지름이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라고 얘기할 수 있죠. 됐다. 네. 따라서 요 삼각형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이 OH의 제곱은 x라고 하겠습니다. x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4 더하기 6 마이너스 2 곱하기 변 코사인 끼인각 해주면 되겠다.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정리해보죠. 얘가 약분되죠. 그래서 값은 10 마이너스 6 빼기 얘가 2루트 3 되죠.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은 4 마이너스 2루트 3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OH 제곱이 이렇게 m 더하기 n 루트 3 꼴이었으니까 이 m이라는 녀석은 그러면 4가 되겠죠. 요리수. n은 여기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제곱의 합을 하게 되면 16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 20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m제곱 더하기 n제곱 값은 20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제가 마지막 문제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x에 대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고 있다. 이거 뭐야? 2분의 1 x제곱 치환하겠죠. 그래서 뭐 t라고 하면은 이때 이 녀석은 t제곱 마이너스 3n 더하기 16의 t 더하기 48n 0 이하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 이게 인수분해가 딱 됩니다. 가능하죠. 이렇게 정수 x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이라고 해요. 너무 답답하다. 자, 근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3n이랑 16이라는 값 사이에 t가 있다고 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클지 몰라. 그러니까 3n이랑 16이랑 대소를 모른다는 게 좀 문제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케이스 분류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n값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3n이 찍을 수 있는 건 뭐 3, 6, 9, 12, 15 이런 거가 될 겁니다. 그럼 n이 5라고 하면 딱 15잖아. 그래서 5 이하일 때 그리고 5보다 클 때로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 이상 5 이하일 때 그러면은 3n 값이 더 작은 거니까 요때 그 t에 대한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나오겠다. 얘가 3n 이상 그리고 16 이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치환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다시 돌려놔야 되는 거야. 이 해는 사실은 x에 대해 풀어야 되는 거죠. 2분의 x제곱을 써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푸는 건 간단하다. 여기서부터는. 그렇죠? 그래서 16이라는 게 이거 2분의 1의 마사제곱이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값이 크면 지수가 작아야 되는 거니까 얘는 마4 이상 그리고 여기에 뭐가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거의 해가 몇 개가 되는 정수 x가 2개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네모에 해당하는 건 이 3n이 결정짓는데요. 네모에 해당하는 게 몇과 몇 사이에 있어야 돼? 얘가
마 3이랑 마 2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때 이 네모는 마 3이랑 마 2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때 정수가 마 4랑 마 3 딱 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등호가 마 3인 거 괜찮아요. 네,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금 뭐 한 거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마 3, 지수가 그러니까 3n이라는 녀석이 2의 마 3제곱이랑 마 2제곱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3n이라는 게 2분의 1에 요거의 마 3제곱보다는 크고, 그리고 2분의 1에 마 2제곱보다는 작고, 이렇게 사여야 된다고. 그렇죠? 그럼 요 값이 지금 8인 거죠? 요 값이 4입니다. 이렇게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야. 괜찮으십니까? 그럼 여기 사이에 있는 n값이 어디에서 1 이상 5 사이에서 찾게 되면은 1 불가하고요. 2밖에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1번 케이스에서 만족하는 n값은 2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때 2, 이거 하나 나오고, 두 번째로 n값이 6 이상일 때 보겠습니다. 이거 케이스 분류했던 게 얘가 작을 때랑 얘가 클 때 해뒀던 거니까 두 값의 대수. 그래서 이번에는 해는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니까 16 이상 t가 2분의 1 x제곱인 거죠. 2분의 1에 그리고 얘가 3n 일 때 16은 아까도 했던 것처럼 얘가 2의 마 4제곱 나오는 거니까 이때 해는 x 지수가 뭐가 되는 거야? 마 4 이항, 또 얘는 얘의 지수, 얘가 네모라고 했을 때 이렇게 써보죠. 그러니까 3n이라는 걸 2의 네모 제곱을 취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2분의 1 네모 제곱. 아까 이걸 설명을 안 드렸구나. 네, 이렇게 보면은 지수끼리의 부동호는 뒤집혀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 녀석도 뭘 만족해야 되는 거야? 이 부등식 해가 정수가 두 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얘는 네모는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5 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네모는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5 사이. 마이너스 5인 거 딱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6이면 안 됩니다. 이 마이너스 6이라고 하면은 들어가 보세요. 마 6, 마 5, 마 4 세 개가 된다고 하는 거니까 위배됩니다. 자, 그러면은 네모를 이렇게 했던 거, 이 3n이라는 녀석을 2분의 1 네모 제곱이라고 했던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통해서 3n이라는 거는 2분의 1의 마 5제곱이랑 2분의 1의 마 6제곱 사이에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호 바꿔 생각하게 되면은, 이것도 바꿔 생각했어야 되는데, 실수가 많네요. 이렇게 이거 지수가 밑이 2분의 1짜리인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의 마 5제곱 이렇게 되면 32가 들어가죠. 그리고 얘는 2분의 1의 마 6제곱 하게 되면은 64가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n값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n값이 3분의 30 이상 그리고 3분의 64 미만인 거잖아요. 얘가 10점 얼마인 거니까 n값은 11부터 얘는 21점 얼마죠? 21까지 라고 하면 여기서 몇 개 여기서 1개였죠? 1개. 여기서 11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개수는 12개라고 해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얘는 12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20일, 29, 30은 따로 정리해가지고 또 강의 촬영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